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32강 종합이용 가수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를 끝으로 종합이용 가수는 강의가 끝나는 것 같네요. 계정 엇박이 나와서 호두하고 살구가 추가되긴 했는데요. 호두는 계산 방식이 밤이랑 같습니다. 밤하고 호두가 습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성이. 요거 호두도 떨어진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밤과 계산 방식이 같겠죠. 그죠? 다음에 살구는 매실하고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매실 대추하고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살구에 특별히 비대 추정 지수를 본 것 같지 않아서 비대 추정 지수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계정업방 분석이 저도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더 분석을 하고 또 뭐죠? 우리 정오표 1, 2차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개정된 업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따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매실 대추에서 제가 예시를 수학 개시 전과 플러스 수학 개시 후 문제를 냈었는데 별표 산식을 보니까 계산식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미부상 비율하고 수학량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계산식이 이해가 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은 이제 강의를 했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 산식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서 그 정을표가 나오는 걸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 우리 그 포복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중조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가중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평년과 착가량을 비교해서 평년이 크면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고 착가량이 크면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뺐잖아요. 근데 별표 산식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착가량에서 그냥 감수량을 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종회포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고요. 오미자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오미자 액기스로 많이 먹고 오미자 차 같은 걸로도 많이 먹죠. 이렇게 넝쿨가예요. 넝쿨가에서 정말 주릉주릉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정말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매실이나 그 대추 같은 경우 사실 셀로라면 셀 수도 있어요. 오미자보다는 그 크기가 크거든요. 근데 오미자로는 정말 수치로 세기는 정말 힘들고 그나마 그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를 할 때 착가 피해 조사는 그렇죠. 표본주별로 세 주 이상에서 아니죠. 폐주 이상이고 표본 구간의 표본주별로 개수를 할 때는 100개, 그죠? 무게를 할 때는 1000g이잖아요. 100개 따는 건 가능하거든요.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무게도 1000g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개수를 세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개수를 셀 수 없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본 구간에 있는 그 표본주별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표본 구간에 있는 거 그냥 그 무게에 3000g입니다. 무게로만 조사를 하고 착가피해입니다. 낙가피해도 그렇고요. 3000g 무게로만 합니다. 여기는 앞에 뭐 표본 구간별로 곱하기 몇 개, 표본 주별로 곱하기 몇 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오미자는 착가피해, 낙가피해 구성 조사를 할 때 무게를 3000g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 종류와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전과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로 나눠지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가수 조사, 가중 조사, 착가 피해 구성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가 있고요. 자, 착가수 조사는 수학 전에 사고가 있었을 때 가능하겠죠. 당연히 시기는 수학 개시 전이 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은 착가수 조사를 할 때는 그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죠.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조사했나요?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뭐 수학기 이유가 된다면 기수학 지수 등을 파악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주수로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표본주의 표본 구간을 산정한다고 했고요. 이 표본 구간이라는 것은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길이입니다. 그래서 주수가 아니라 이거는 길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오미자를 보면 여기 말고 M무자를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게 있는데
오미자는 한 그루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 그루인지 도대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한 그루 파악도 되지 않고 표본 구간을 전체로 이렇게 넓이를 잡기에도 조금 마땅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한다면 이 길이 방향으로 1m, 1m 딱 길이를 정해서 1m 안에 있는 그 길이 안에 달린 또 착가수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표본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자, 이거 우리가 보통은 그 품종별, 수령별 이렇게 가죠. 그 품종별, 수령별 그 조사 대상 주수가 가고 뭐 그 미부상 주수 할 때도 그 평년 수확량 구할 때도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오미자만 유일하게 유인틀 형태와 오미자입니다. 형수죠, 형수. 그죠? 그죠? 유인틀 형태와 오미자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유인틀 형태 및 수령으로 가기 때문에 오미자는 형수구나라고 해요. 형수님이 오미자 차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미자는 형수구나. 유인틀 형태와 수령에 따라서 구분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유인틀은 보면 우리가 울타리형이 있고,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울타리형은 막 이 울타리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울타리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V자형입니다. V장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V자형입니다. V자형이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울타리형보다. 그래서 요 유인틀의 길이를 잽니다. 유인틀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라고 했던 것처럼 오미자에서는 실제로 똑같이 붙이고 길이가 붙는 거예요. 실제 재배 길이, 그다음에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보상하는 제의 여부를 심사하고 조사 대상 길이를 산정합니다. 조사 대상, 표본 조사 대상 길이겠죠, 그죠?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이 표본 구간은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미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주당 착가수, 주당 착가량, 단위 면적당 착가량 이렇게 배웠었죠. 앞에 배운 것들은. 그래서 오미자는 이 길이 한 1m 길이기 때문에 미터당 1m죠. 1m. 메다라고 한 게 조금 사투리네요. 그죠? 1m. 미터당 착가 수가 아니고 수로 셀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미터당 착가 양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표본 구간에 이 1m 길이 안에 있는 착가된 과실을 전부 따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과실을 전부 다 따버리면 그 비용이 계약자의 비용이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따는 게 아니라 절반 수확이 가능하다고 했죠. 절반 수확만 했을 때는 착가량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과중조사 무게입니다. 표본 구간에 있는 그 무게 전부 다 수확합니다. 전부 다 수확하는데 절반 조사가 가능하더라. 과중조사도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가만 생각해보면 포복자, 그 다음에 참다래, 그죠? 매실, 밤 이런 거는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나 포복자, 밤까지는 그죠? 밤까지는 20개의 품종별 20개의 농지당 포도만 30개, 60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참다래 그다음에 그 안에 참다래와 유자 같은 경우는 참다래 유자 같은 경우는 표본주 세주는 같은데 100개 추출한다는 게 다르고요. 왜냐면 참다래 유자는 좀 더 과실이 적거든요.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실하고 대추잖아요.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표본주별로 개수를 하려면 가중조사죠. 표본주별로 해가지고 표본 구간 안에 있는 거를 산정하잖아요. 표본 구간 안에 표본 구간 아이고 말이 막 꼬이네요. 그죠? 표본 구간 수만큼 해가지고 그죠? 거기도 1000g 100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요. 가중조사하고 제가 착각하고 헷갈렸네요. 표본 구간에 있는 가시를 전부 다 따잖아요.
과중조사는 따잖아요. 그리고 절반 조사도 할 수 있고, 착가 피해 같은 경우는 대신 다르죠. 착가 피해, 낙가 피해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는 표본주 세주가 있고, 낙가 피해는 품종별로 갑니다. 품종별로 가고, 이거 역시도 포복자 밤 같은 경우는 20개, 30개, 60개 부분이 같고요.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죠. 그죠? 이거 착가 이 무게들은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외우기를 3, 20, 3, 100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0, 1000, 그 다음에 3000 이렇게 갔잖아요. 과중은 제가 과중 하면서 잠깐 이거 착각하고 좀 헷갈렸던 거 같네요. 과중 같은 경우는 참달에 그 매실까지 전부 다 그 20에서 30, 60까지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그 과중하고 요 착가피해, 낙가피해, 표본과실 추출하는 거는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착가피해 같은 경우는 이거 외워버리면 진짜 안 까먹어지거든요. 3, 20, 3, 100, 100, 1000, 그 다음에 3000, 이러죠? 그럼 3, 20은 포복자 밤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참달의 유자가 그죠? 3, 100이 되고요. 매실, 대추가 100, 1000이 되고 오미자가 3000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건 설명했네요. 이제 뒷부분으로 가볼게요. 다음에 수학 개시 후가 되죠. 수학 개시 후는 수학 개시 후 사고가 있었을 때 조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착가수 개시 후기 때문에 낙가수 조사도 하는 거고요. 과중조사, 착가 피해 구성조사, 낙가 피해 구성조사가 있고요. 기수확량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길이를 산정하는 것은 같습니다. 과중조사는 표본 구간별에 있는 그 과실 무게를 전부 다 조사하더라. 그 절반 조사가 가능하더라 라고 했고요. 착가비의 구성조사는 무게별로 해서 표본 구간별 3,000g이더라. 낙가수도 똑같이 표본 구간별로 해서 3,000g이더라. 전수조사할 때는 전체 낙가를 다 조사합니다. 네, 전수조사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전체 낙하 오미자 조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출하 자료 및 문답 이용해서 기수학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유인틀의 길이입니다. 유인틀 형태별 오미자 수령별로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조사합니다. 우리는 그 오미자 이거 1과목에서 배울 때 식묘 2년차부터 삭벌 1년차부터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식묘란 거는 심어서 2년째가 됐다는 말이고, 삭벌이란 말은 오미자는 이렇게 다 이제 그 과실이 그 수확기가 돼서 수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에 이렇게 다 말라버립니다. 넝쿨가기 때문에 다 말라버리거든요. 하지만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해가 거듭될수록 아래 밑둥 부분은 조금 두껍게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잘라버리는데 그것을 삭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벌 1년차가 지금 요게 모양이에요. 밑에 이 부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또 나기 시작해가지고 넝쿨을 타고 올라갑니다. 요거는 삭벌 지금 1년차가 아니고 좀 몇년차 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삭벌에서 이렇게만 남겨놓으면 또 타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넝쿨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울타리형이죠. 현재 그죠? V자형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식묘 2년차, 삭벌 1년차. 그래서 식묘란 개념이 나오고 삭벌이란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사 대상 길이는 실제 재배 길이에서 미보상 길이, 고사 길이를 제외합니다. 표본 구간수, 자,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라고 했죠. 자, 1m를 선정하고 표본 구간에 있는 이익 착가 과실을 전부 다 딴다고요. 그래서 무게를 조사합니다. 절반 조사 가능하다고 했고요. 착가 피해 구성 조사, 뭐 50%형이다, 80%형이다, 100%형이다, 정상이다를 구분하는 것은 무게별로 해갖고 3,000g으로 한다는 거. 이 과중 조사하고 착가 피해 구성 조사하는 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착가수 이제 수학 개시 수학 개시 전에 산정식이네, 그죠? 산정식은 지금 방금 우리 순서를 다 이제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뭐 조사 대상 주수로 하는 거하고 같은데 길이로 바뀌는 것만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는 표본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량 또는 한 주당 착가수 이렇게 배웠죠, 그죠? 착가수가 오면 뒤에 과중이 올 거고요. 착가량이 오는 거면 과중이 없겠죠. 그래서 1 착비 구성률에 미보상 주수에
뭐 평균 수확량 한 주당 또는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또는 뭐 그렇게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길이기 때문에 길이로만 바뀌었다는 게 다르고 한 주당 뭐 착가수나 주당 착가량이 아니고 이거는 표본 구간을 산정해서 미터당 요 미터 안에 있는 유인트 길이 안에 있는 착가수를 다 착가 과일을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미터당 착가량이라는 것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 조사 대상 길이에서 실제 재배 길이,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빼면 표본 조사 대상 길이가 나오고 앞에 우리가 다른 품목들은 전부 품종별, 수령별이 붙었는데 그걸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 형수라고요. 형태별, 유인털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V자형이냐 울타리형이 되는 거. 수령은 오미자의 수령이 되는 거예요. 뭐 식묘 몇 년 차냐 아니면 삽벌 몇 년 차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형태별, 수령별이 앞에 다 붙고 나중에 혹시나 없더라도 그게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터당 착가량은 그러면 표본 구간의 길이 표본 구간의 길이분의 표본 구간 안에 있는 착가 표본 구간 길이는 보통 1m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1m가 되겠네요. 그죠? 그 안에 착가량을 다 올려주면 되고 만약에 착가량을 절반만 조사했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 밑에 나오네요. 절반만 조사했으면 조사 착가량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겁니다. 피해 구성률 조사도 50%형, 80%형, 100%형 같습니다. 같은데 과실수라고 적혀 있지만 실은 무게라는 거. 표본 과실 무게입니다. 이 무게는 얼마였어요? 3,000g이었죠? 그죠? 3,000g이더라. 3,000g 안에 있는 무게를 지금 50%행이냐, 80%행이냐, 100%행이냐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또는 주당 평균 수확량 앞에 막 배웠었죠. 지금 이거는 미터당 평균 수확량이기 때문에 길이로만 바뀐 것뿐이지 계산하는 방식은 역시 같더라. 단품종일 때는 평균 수확량에서 실제 재배 길이를 나눠주면 되고요. 다품종일 때는 평균 수확량과 각각 품종의 표준 수확량 가지고 구하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수확량이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가서 메다당 표준 수확량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 미터당 표준 수확량을 제시했다고 하면 실제 재배 길이를 곱해주면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주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그죠? 실제 재배 말이 막 헷갈리 재배 길이하고 이제 주수하고 막 헷갈리다 보니까 실제 결과 주수죠. 그죠? 주수를 했을 때는 그죠? 그때는 이제 한 주의 표준 수확량 곱하기 실제 결과 주수였다고 하면 이거는 미터당 표준 수확량의 실제 재배 길이가 온다는 거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길이와 주수가 바뀐 거 차이다라고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개수를 하지 않고 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주당 착가량인데 이거는 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미터당 착가량이구나 라고 용어를 바꾸시면 되지 계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고요. 자, 방법은 다 똑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특이한 거는 오미자에 보면 업무 방법서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 수학 개시 후에는 기수학 주수 조사하는 거 또는 이거 수학 완료 주수 조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품목에서는. 근데 오미자도 수학 완료 길이를 조사한다고 앞에 업무 방법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개정된 업방도 그렇습니다. 근데 별표 산식에는 보면 그런 별표 산식에서도 조사 재배 길이 그죠? 조사 대상 재배 길이가 실제 재배 길이에서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 수확 완료 길이가 돼야 되는데 별표 산식에는 또 이게 없어요. 그죠? 그래갖고 업무 방법서랑 뒤에 별표 산식이 다르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정우표가 나오는 걸 조금 추이를 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빼주고 없으면 뭐 그냥 없으니까 그대로 없으면 0을 빼주는 것도 0이니까 뭐 상관은 없겠죠. 그죠? 자, 조사 대상 길이는 자, 별표 산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배 길이, 미보상 길이, 고사 길이. 근데 뭐 업무 방법수대로 한다면 수학 완료 기류가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습니다. 표본 구간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선정하고 그 안에 있는 착가된 과실을 모두 따더라. 절반만 수확하는 게 가능하더라. 낙가피해, 착가피해 구성조사는 표본 구간에 있는 그 무게 3,000g으로 가지고 조사하더라. 그럼 되겠죠. 그죠? 자, 수학 개시 수확량 조사도 산정식은 같죠. 그죠? 같고 착가량을 산정할 때는 그죠? 착가량을 산정할 때는 수확 개시 후기 때문에 그죠? 착가 수확량
낙가 수확량, 그죠? 미보상 수확량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감수량도, 그죠?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주수가 아니라 길이로 바뀌었다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요 계산 방법도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수확량, 결국 그 수확 개시 후의 착가량은 수확량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확 개시 후의 수확량이라고. 그다음에 표본조사 대상 길이에 미터당 착가량의 1 마이너스 착피. 수확량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착피가 됩니다. 조사 대상 길이에 미터당 낙가량의 그죠? 1 마이너스 낙피. 그다음 미부상 길이 곱하기 미터당 평균 수확량 하면 착가량이 나올 거고요. 감수량은 1 마이너스 착피 1 마이너스 낙피 대신에 직접 자기 금차 착가 비율, 금차 낙가 비율이 들어갈 거고, 감수량은 고사 주수에 대한 걸 이제 계산하는데 그 오미자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도 고사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고사 주수를 하면 한 주당 착가수와 한 주당 낙가수를 더해서 곱해주는데, 이거는 그 주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미터당 착가량을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터당 착가량, 미터당 낙가량을 더해서 고사 길이에 곱해주고요. 전체 피해를 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 A 값은 또 다른 그 품목하고 같습니다. 그럼 고사 길이도 같겠죠? 지금 현재 고사 길이에서 기조사 길이를 빼면 지금 금차 고사 길이가, 지금까지 이게 누적된 고사 길이죠, 그죠? 누적된 고사 길이에서 기조사 고사 길이를 빼면 금차 고사 길이가 나오더라. 맥스 A 값은 착가 피해, 기착가 피해 구성률입니다. 기착가 피해 구성률이고, 금차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 A 값을 뺀 것이 0보다 작다고 한다면 그냥 0이 됩니다. 자, 수학감수 보험금이고, 보험금 계산은 피자 같습니다. 피해율도 평수 미평이고요. 수학 개시 전 수확량에는 낙가 피해 구속률은 없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낙가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밤이었는데 개정 업방에 호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호두 밤이 되겠네요. 그죠? 수학 개시 후 착가량은 1 착피, 1 낙피, 미보상 수확량까지 착가 수확량, 낙가 수확량, 미보상 수확량을 다 구해줍니다. 수학 개시 후 감수량은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인데,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 길이 감수량이 되겠네요. 그죠? 자, 미부상 감수량은 같겠죠. 앞에 그 수확량이 정해지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부상 비율을 해주면 됩니다.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외로 이거는 용어가 입에 있지 않아서, 저 자꾸 주수주수 하잖아요. 용어가 입에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말로 뱉거나 글로 쓴다는 게, 특히 말로 뱉는 게 조금 익숙지가 않죠. 입에 딱딱 붙질 않아서 그 차이지. 실은 문제를 풀 때는 주수가 길이로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문제는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히려 우리 그 앞에 대추 매실할 때도 그게 착가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중조사 하는 거 하나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더 쉬웠죠. 그죠? 문제는 더 쉬웠습니다. 착가수 조사하는 것보다 문제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수학 개시 전만 해보겠습니다. 수학 개시 후가 좀 아직 그 업방 부분이 별표 산식에 조금 변경된 게 있는데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정업표 나오는 거 보고 나중에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때 한번 저희 그 문제를 다뤄서 한 번 더 풀어보기로 하고, 그때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개정 업방 부분 총괄 정리를 한번 하면서 그때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수학 개시 후는 지금 안 할게요. 오늘은요. 수학 개시 전 사고 단품종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수학 개시 전 사고는 수학 개시 전의 착가량 자체가 바로 수확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수학 개시 전에는 감수량을 따로 구하는 게 없습니다. 자동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착가량을 구하면 수확량이 바로 구해지더라. 수학 개시 전 착가량에는 낙가에 관한 것은 계산하지 않더라. 낙가 떨어진 거. 오미자 이 조그만 거 수학 개시 전에 뭐 보세요 사진. 이 떨어지면 이거 먹겠냐고요. 상품으로 쓰겠냐고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가에 대한 건 조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밤이나 호두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호두 같은 것도 밤도 송이에 이렇게 닫혀서 안에 가립이 이렇게 있잖아요. 호두도 실은 여러분들 그 딱딱한 그 우리 뭐지 껍질에 있지만 실은 그 호두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파랗습니다. 호두가
이 파랬는데 요거를 까야만 안에 그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그 딱딱한 껍질이. 이 호두도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그 나무에 달려 있는 모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호두도 떨어지면 쓸 수 있나 봐요. 저 호두 호두 진짜 호두 농원을 가보지도 저는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어릴 때 저희 초등학교 때 그게 호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때는 그게 호두나무인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낙가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좀 커서 그게 호두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 호두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밤처럼 낙가가 많이 된다는 거였죠. 근데 그 낙가가 된 것도, 밤도 어린 단밤 같은 거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단밤이 어린 게 단밤이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단밤에서 뭐 이렇게 길거리 길 막혔을 때 단밤 이렇게 해서 파니까 제가 단밤이라고 예를 든 거고요. 호두도 좀 더 어린 호두들도 뭐 경과 같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큰 것만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도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가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품종은 미자고요. 수령은 3년차라고 했네요. 식묘 3년차, 뭐 삭벌 3년차, 뭐 다 해당되겠죠. 3년차면 그죠? 식묘 3년차 정도라고 해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 길이가 두 번 있네요. 가입 길이가 2,400.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3,000kg이라고 해볼게요. 자, 표본 구간이 8구간이고 이 표본 구간은 우리 별표 산식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까지 외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문제 조건에서 줍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의 착가 무게가 8kg인데 절반 조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2하고 나누기 절반 조사니까 맞죠? 곱하기 2하고 나누기 8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이거 8 맞나요? 이거 잘못된 것 같네요. 표본 구간이 8구간인데 그죠? 이거 계산 잘못한 것 같다. 그죠? 자, 8구간에 16 나누기 8이니까 2가 돼야 되는데 이거 1을 했네요. 그죠? 이거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그죠? 이 계산값은 제가 수정해가지고 PDF로 올려놓을게요. 왜 이걸 1로 계산했을까요? 순간. 자, 실제 결과 길이가 2,400, 고사 길이가 200, 미보상 길이가 100, 착가 피해 구성률이 30%, 미보상 비율이 10%라고 했네요. 그럼 조사 대상 길이는 자, 가입 길이에서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 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뺐더니 2,100이 나왔고요. 착가량은 지금 했던 것처럼 8곱이에 나누기 8이기 때문에 2가 아니고 1이 아니고 2가 되겠죠. 그죠? 2가 되겠고요. 자, 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우리가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보통 나누는데 여기는 길이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가입 길이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25kg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수확량에서 이게 이기 때문에 그죠? 이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겠네요. 한번 볼게요. 2100 곱하기 2 곱하기 0.7 더하기 100 곱하기 1.25 했더니 이게 값은 또 맞네요. 요거를 잘못 계산했나 보네요. 1595 맞습니다. 이 값은 맞네요. 이거 제가 실수한 거 했나 봐요. 자, 1595 맞습니다. 미범상 함수량은 자, 수확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전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부상 비율 10% 줬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자, 평년 수확량, 미부상 감수량이 나왔으면 피해율은 평수, 미평 해서 구하면 되죠. 제가 항상 그 종합값에서는 관건이 뭐라고요? 수확량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죠? 수확량을 구해야만 감수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전 종합비용 같은 경우는 감수량을 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에다가 보상 비율을 곱해가지고 또는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출했지만 그 종합비용 가수 같은 경우는 수확량을 산출해가지고 감수량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매실대추도 착가량이라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았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구분을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최종 정리를 하면 착가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고 단위 면적당 착가수로 계산하는 게 있고 착가량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지금처럼 미터당 착가량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착가수는 포도죠. 포복 자 하고 밤이죠. 그죠? 자, 단위 면적당 착가수는 우리가 참 묘한 거 있었잖아요. 참달에 착가량으로 하는 거는 대추,
매실이죠. 그죠? 미트당 하는 거는 오미자예요. 그러면 기본 산식이 수학 개시 전만 한번 볼게요. 항상 도사 대상 주수, 대표로 주수를 예를 들면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그죠? 맞나요? 곱하기 계당 가중, 그죠? 곱하기 포복자 같은 경우는 피해 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착비 구성률이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 마이너스 착비 구성률, 그죠? 더하기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근데 이게 착가수일 때는 주당이지만 착가량일 때는 주당 착가량이 되고, 참다리일 때는 그죠, 단위 면적당 착가량이 되고, 오미자일 때는 미트당 착가량이 되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기본 상식만 하나 딱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는 그대로 다 끼워 맞추면 되고, 포복자 같은 경우는 의무 착가수 조사를 하고 수학 개시 전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않기 때문에 포복자는 그 수학 개시 전에는 수확량 조사, 착가량 조사할 때 1 마이너스 착비 구성률이 아니라 바로 착가 비의 구성률을 곱해 주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착비 구성률이 아니죠, 그죠? 착비 구성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착비 구성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 착비 구성률이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착가수 곱하기 계당 가중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곱하기 평년 수확량, 주당 평년 수확량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감수량 산정할 때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오미자 강의는 끝났고요. 그 오미자는 실제로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유는 사진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긴 모양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수를 셀 수 없겠구나, 무게로 산정하겠구나, 한 줄을 찾을 수 없겠구나, 면적으로 조사하기도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미터 길이를 가지고 무게 조사를 하고, 그 미터 길이 안에 있는 착가수나 그 낙가수 부분을 조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정업방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시험 분위기가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업방 개정된 게 너무 조금 어이가 없게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랬거든요. 1과목은 바뀌었는데 2과목은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고, 똑같이 바꾸려고 하면 20년 약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20년 약관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옆방을 바꿨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빨리 정오표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 20년 약관 기준에 맞춰서 우리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오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변경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그 제가 개정 업방 그 변경된 거 블로그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작년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찾을 수 있는 선에서는 거의 그 바뀐 거를 그 변경해가지고 색상 변경된 걸로 해가지고 그 블로그에 업방 개정된 거 올려놨거든요. 아무래도 색상이 변경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1과목에서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약간대로 이 과목이 안 바뀐 것도 색상 변경 다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내가 더 찾은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색상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오표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정오표가 나온 것은 다시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해 놨는데 다시 이제 그게는 색상을 초록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빨강색으로 한다든지 색상 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2차 변경된 거 3차 변경된 거 쭉쭉쭉 색상을 변경해 가면서 업방 그 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지금 바로 제본하지 마시고 정오표가 한 첫 번째, 두 번째, 보통 주마다 월요일날 예전에는 정오표가 항상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정오표가 2번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우선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될 것들은 좀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은 나중에 재본하더라도 바로 지우고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죠? 줄을 긋고.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 한 2번 정도 나오고 나면 재본해서 공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과수사종 있죠. 그 종합과수 말고 과실 손해보험금 산정하는 거, 우리가 뭐 오복 감무라고 하죠. 오디 복분자 감귤 무화과 부분이죠. 그 4개 품목 이어서 강의해 나가줄 수 있도록 해서 강의 준비 잘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